참 많은 사건 사고 있었습니다. 드루킹 논란 겪었던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받고 석방되었었고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데 순방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여야 간 불길은 더욱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구단이시죠? 8단으로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9단 같으면 좀 올드해 보이기도 한데 이 시대의 정치 고수 중에 고수시죠. 정두원 새누리당 전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 77일 만인데 보석 허가 받았는데 의원님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정치권은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네.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구속되는 이제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면 적폐다 그랬는데. 네. 또 석방하니까 이제 현명한 재판보다 이제 이렇게. 네. 입맛대로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네. 또 자유한국당 뭐라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때는 사법부 잘하고 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반문 유죄, 친문 무죄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네. 자기한테 유리하고 공정하고 자기한테 불공정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국민들 보기에 유치한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시킨 거는 좀 지나치다고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네. 법정 구속은 지나치다. 네. 예. 현역 지사인데 더군다나 수사 때 불구속 영장이 기각됐었거든요. 네네. 법정에서 덜컥 구속하는 건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드루킹 일당들은 대부분 좀 구속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 수사야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김 지사만 보석된다는 거 특혜 논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영장 보석 허가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네. 실제로 현직 지사라는 것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무가 지금 가볍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직 지사. 예.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우려가 없다면은 일단 일을 하게 놔두고 재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필요적 보석 뭐 이런 거와 뭐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국당은 특검 재추진 의지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필요한 면도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재특검 한다면 그 무슨 소린가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승리를 놓쳤죠.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현직 지사로서의 공무 수행 뭐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야 떠나서 나중에 자유한국당 집권에서도 그사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갑자기 이 시점에서 석방론이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볼까요, 이걸? 아무래도 총선용이겠죠. 네. 총선 이제 일주기가 남았잖아요. 네. 1주년이. 네, 1년이죠. 네. 큰 결집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하실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김경수 석방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다 터져 나온 거죠. 네. 지금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또 김경수 지사 보석 이렇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뭐 정쟁이 심화될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총선이 시작된 거죠. 유권자들 벌써 시작이 됐다. 걷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거를 쟁점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박근혜 전 대표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네. 여권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다. 나온다고 또 무조건 야당한테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의 균열이 계속 또 이어지는 더 심화되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황교안 지금 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런 걸 내다보고 미리 한다. 선수를 쳤는지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영배 이미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결정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민심에는 아주 눈높이 안 맞는 결정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인사청문회 여러 번 무리하고 있는데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좀 국민들한테 양보할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총선 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너무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오 변호사 이 판사 시절에 주식 거래했다 이것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거 뭐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 주식거래는 원래 낮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주식거래 자체가 이제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 떠나서 네. 5천여 차례나 뭐 주식거래 했다는 거는 주식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하고는 안 맞잖아요. 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이미지는 안 맞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고 그 여론조사 결과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좀 뭔가 좀 국민들은 기분이 안 좋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여야정 나중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공감 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여야정 협의체 이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양보를 하면서 그런 걸 해야지 이제 야당도 명분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네. 전혀 양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걸 하자 그러면 뜬금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생 문제에 뭐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간 야당은 참 야당 해먹기 힘들게 생겼어요. 여기 뭐 여야정 협의체에 또 응답하지 않으면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이야기 들을 게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좀 예민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선 후보 인사 강행 두고 이정계 문 대통령이 탄핵될 때 대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좀 과격하다 보시죠? 예, 지나쳤죠. 지나치다. 뭐 그 일종의 소시민들은 그런 뭐 숫자적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런 일이 터져나오는 거는 그분이 자유한국당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인식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로 안 좋죠. 자, 한국당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5.18 망언 사태 또 세월의 막말 논란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휩싸이고 있는데요.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홍문정 의원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말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야당 한 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건 또 나쁘지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또 가는 것도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야 모두 그냥 서로 여러 가지 뭐 이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가는 모습은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세월호에 대해서 차명주 의원이 막말을 했지만은 재밌는 사실은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좋아요가 많이 붙어 있다.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이 특히 여당이 너무 많이 악용을 한다. 너무 오랫동안 써먹는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질보다도 이 부분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뭐 내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뭐 어떤 형태의 징계가 좀 가능할까요? 예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한 1년 정도 당원권 정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년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보다 더 제 관심은 5.18 망언에 대한 징계예요. 그거는 왜 어떻게 이루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비겁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비겁하다. 민감한 자기 당
좌파에서는 민감한 문제는 피해 나가고 민심이 뜨거운 문제는 얼른 다루고 이런 거는 당당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황교안 리더십이 좀 당당하고 좀 떳떳한 모습으로 좀 보일 기회가 이제 왔어요. 올팔 마음 문제 처리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말이죠, 어제. 내년 총선 때 전략공천 안 하겠다. 240석 목표다. 이런 말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240석 뭐 이렇게 큰 소리는 당연히 선거 때 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전략공천 안 하고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이제 먼저 선수 치고 나온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화답할 필요가 있죠. 네. 자유한국당은 뭐 또 무슨 일부 세력이 그 특정 공천 장사하고 뭐 이런 모습 보이면 또 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596님이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사업하신다는 거 기사 본 것 같은데 하시는 사업 잘 되십니까? 정도는.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식사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예의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업 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